9년 전 2013년 8월 초의 어느 날 나는 꽝린성 몽카이시에서 마사지와 안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인 척하며 하노이에 있는 한 서부 지방 출신 여성 중개인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 업종에서는 도우미라 불리는 여성들을 공급받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정보망을 통해 이 남자와 연결된 것이다. 나는 낯선 번호 09583345ESX 로 여러 번 전화해 만남을 요청하며 여성들을 보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매번 거절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는 듯하더니 일주일 뒤 다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끼엔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그가 우리가 찾던 중개인이었다. 끼엔은 마침내 만남을 승낙했으나 만남 장소는 그가 직접 정하겠다고 했다. 끼엔이 정한 곳은 하노이 떠이선 거리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조직폭력배나 뒷세계 인물처럼 문신으로 몸을 도배한 남자를 예상했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내 앞에 나타난 남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고 세련된 청년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차분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문신 같은 건 어리석은 놈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점잖고 신중해야 하니까 굳이 겉으로 그런 티를 낼 필요가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업종에선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 세상엔 평방미터마다 감시하는 눈이 수십 개씩 달려 있거든. 제대로 된 가면을 쓰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지. 내 동료는 꽤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요즘 서부지방 도우미들을 내세운 마사지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우리 손님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님을 찾아와 조언도 듣고 괜찮은 도우미들을 소개받아 보려고 합니다. 끼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와 악수를 나눈 뒤 그는 우리를 하노이 꺼우저이 구 판반동 거리에 있는 한 서부 지방 마사지 가게로 안내했다. 이 가게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짧은 바지를 걸친 여성들이 다리를 꼬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눈에는 이곳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업소처럼 보였다. 그러나 끼엔의 다음 발언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여기서는 절대 손님에게 성매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손님이 그런 서비스를 원하면 여성들이 맞은편의 숙박업소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제로 요금을 책정하죠. 끼엔의 가게는 오랜 기간 단속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인상 깊었다. 인근의 다른 마사지 가게들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가게는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끼에는 가게 내부를 돌아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곳은 우리 시스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는 서부지방 출신 여성들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이들을 북부 전역으로 배분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죠. 끼엔 외에도 이 시장의 수익성을 간파한 여러 경쟁자들이 이미 뛰어들어 여성 인력 공급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마사지 도우미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요에 따라 곳곳으로 분배되는 일종의 상품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끼에는 그의 방식이 성공을 유지하려면 고객의 눈에 띄지 않는 전략과 깔끔한 운영이 핵심이라며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만남은 단순히 한두 명의 도우미를 소개받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짜인 시스템이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 전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서부 지방 출신 여성들이 비즈니스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의 분배에 따른 암묵적인 규칙기에는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여성들의 명단이 적힌 두꺼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마사지, 침술, 사우나, 북부 약재탕 샵 등 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한 주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훑어본 후 기엔이 거래하는 장소가 서불계 지역에 이르며 가장 많은 곳은 하노이, 그 다음은 꽝린, 하이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엔은 말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도 비밀 계약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고 협력합니다. 저는 몇몇 업주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성들을 제공합니다. 경쟁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 저는 처음에는 그들의 기존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여성들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 업주가 만족한다면 협력 여부를 결정하곤 했죠. 초반 몇 달 동안은 여성들의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객들에게 여성을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모든 사업은 관리 당국과의 협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경쟁 세력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돈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밀림의 법칙으로 싸운다면 저희 조직에는 목숨을 바칠 사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확장 공사를 이유로 여성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의 더러운 세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는 기엔의 말을 흉내내며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부 출신 여성들이 북부에서 더 인기가 많은지 이제 알겠죠?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